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피해 게임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데 모르죠. 최종전을 앞둔 그 전날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때 이제 파이 씨가 홍진호, 이진영 이렇게 같이 쉬고 있는데 셋이서 같이 같은 팀을 한번 해보자. 이 말에 홍진호 씨는 이제 출구를 버리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홍진호 씨에게 서출구는 약간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 똘똘하지만 이 친구를 몰라주는 세상, 균형 잡히지 않은 재능 그런 것들이 조금 안쓰러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파이 씨가 묻거든요. 현지 덱스랑 왜 갈라진 거냐. 근데 이 이유를 진호 씨는 내가 현지에게 더 이상 4명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다 생존하려는 게 좀 힘들다. 근데 실은 이 전에 조짐이 있었죠. 현지 씨가 코인을 태웠었고 홍진호 씨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또 더 큰 돈을 태웠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진호 씨가 이게 연합으로 너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패착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약간 회의감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따로 가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홍진호 씨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신현지 씨에 대해서 뭐 현지가 그렇게 코인을 태우더라 이런 얘기 뭐 구구절절 할 필요 없고 그걸 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 진영 씨가 여기서 현지에게 들은 게 있는데 서출구, 홍진호 두 사람이 전략을 짜고 덱스, 신현지가 따라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는 자기가 힘을 못 펼 것 같다. 그래서 진호든 출구든 한 명을 좀 보내고 시작하는 게 좀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 홍진호 씨 입장이면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니까 그 부분이 좀 와전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진영 씨가 전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약간 이제 연합은 깨졌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서출구와 홍진호 이 사람들도 나에게는 적이다. 언제든 떨어뜨릴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로 말했을 거라고 나라면 해석했을 것 같긴 해. 홍진호 씨도 아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격이 있었겠죠. 왜냐면 굉장히 아끼던 동생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감정으로 풀어나갈 것도 아니고 이게 서바이벌이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서출과 홍준호는 너무나 강한 상대일 수 있죠. 두 사람이 또 더구나 뭉쳐있기까지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끝까지 생존해서 결승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대결을 한다 이러면은 이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일 수 있지.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제거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현지 씨가 여기서 출구나 진호 중에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서 둘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 다 가위로 계란치기다. 먼저 한 명이라도 제거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신현지 씨가 진짜로 떨어뜨리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연합 구도를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진영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쨌건 이진영이라는 인물은 같은 목적이면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 나의 1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를 신현지 씨가 여기서는 잘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까지는 맞는데 그게 나의 1등을 위해서 언제든 그 손을 또 놓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포섭이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없었지만 지금 어쨌건 여기에서 신현지 씨가 진영 씨를 포섭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둘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글의 법칙이 아닌데 그냥 정글에서 잘 지내는 막내, 오빠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묻어난 막내, 정글에서도 잘 지내는 막내 그렇게 하다 가고 싶진 않았겠지. 자기도 어떤 나름 한 분야에서 1등을 해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조급해졌을 거고 이렇게 버스를 탄데 안주하는 자신이 되게 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모험을 좋아하지 어떤 승부를 좋아하지 않는 유리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연합이 돼 있었으면 홍진호 팀처럼 이런 식으로 연합이 돼 있었으면 조용히 끝까지 갔을 거예요. 재밌어 하면서. 후지민이나 성격 자체도 어떤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물론 후지민아 씨는 어떤 캐릭터가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막 역할을 못한다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유리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역할을 못하는 걸 힘들어하진 않아. 내가 뭔가 마음껏 자유롭게 탐험을 못하는 거에 힘들어할 수는 있었겠지만 뭐 근데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홍준호나 서출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후지민아나 유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팀과 마지막까지 이 연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신현지 씨는 최소한 내가 개인 역량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뽐내고 싶어. 그런데 지금 너무 여기에 실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자체가 걱정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되게 다르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우승하는 경험, 내 어떤 노력으로, 내 도전으로 뭔가를
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너무 역할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생각이 신현지 씨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진호 씨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약간 나라 잃은 표정이죠. 저게 인제 물론 뭐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제 예전에 창업을 하고 되게 내가 믿었던 그런 동생을 창업을 하면서 합류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안 왔어. 나중에 인제 회사가 잘 나가니까 그때 인제 합류를 했어요. 근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고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유지하려면 이 친구가 있어야 돼. 왜냐면 그중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너무 괴롭더라고. 그 소식을 알고 그때 제가 인제 밖에 일을 하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를 봐야 돼. 너무 솔직히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우연히 눈앞에 무슨 문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니." 뭐 그런 문구여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어떤 의미가 돼 줘 가지고 '아 그래. 그 친구도 자기의 삶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웃으면서 응원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결국 갔던 회사에서 잘 안 돼서 다시 또 돌아갔어. 어쨌건 '그때 기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서운하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자기가 없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하나 내려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인제 또 그 친구를 또 믿었던 내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함이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던 게 또 내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실제로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홍준호 씨를 신현지 씨가 이렇게 딱 그 팀과 이렇게 갈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홍진호 서출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빨을 드러낸다고 한들 이 사람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겨야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서출구 씨가 와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아깐 파이 씨가 있었는데 파이 씨가 없고. 그래서 서출구 씨가 "파이랑 너 갈라선 건 다시 괜찮아진 거야?" 실제로 갈라섰던 건 아니죠. 진영 씨는 지금 파이 씨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지. 윤비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 그러니까 진영 씨는 팀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런 역학 구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사람인 파이를 떨어뜨리려는 윤비 제거 1 순위. 그리고 파이를 생존시키는 게 2 순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론 1 순위는 자기가 1 등하면 좋지만 지금 뭐 당장 여기서 1 등을 하진 않아도 마지막에 1 등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러면서 인제 현지가 "나랑 철구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인제 나와요. 그러니까 서출구가 인제 "현지가?" 그러면서 "그건 바보 같은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홍진호 씨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난 오히려 고맙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거든요. 왜냐면 같이 계속 팀을 하다가 팀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회사를 하면서도 회사가 쪼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이 직원이 나가는 그 순간이 홀가분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 순간에 그 친구가 나갈 결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할 수 있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이 친구에게 신뢰를 못 줬나.'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인제 섞였겠죠. 근데 서출구 씨는 이제 '눈치는 채고 있었다.' 계속 정보를 슬슬 숨기길래. 그리고 '언젠가는 적이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서출구 씨도 이게 담담한 척했지만 어쨌건 야생에 있던 그 4 사람이 갈라져야 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계속해서 그 즐겁게 처음에 회사라면 그 창업할 때 힘들게 으쌰으쌰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맘대로 되나. 다들 머리도 커지고 이러면은 각자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죠. 컨테이너 안에서 창립을 해 가지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이게 원래 이 회사라는 게 창업해 가지고 3 년을 버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는 결정돼 있잖아요. 하루에 1 명씩 떨어져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4 명이 끝까지 그렇게 서로가 한 팀으로서 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씨가 과감한 결단을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서출구 씨가 이렇게 홍진호 씨나 서출구 씨나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빼들었어야 되는 칼이긴 하지만 막상 그 칼을 빼든 모습을 보니까 서운한 거지. 신현지 씨도 이 야생팀의 막내로서의 그런 안정감이나 되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한 능력들을 가진 각자의 개성 있는 그런 능력들 덱스나 수출구나 홍진호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한 팀인 게 자랑스럽고 좋은데 거기에 안주하는 자기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드니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또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또 더 이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그걸 더 티내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아마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도전들로 인해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라는 걸 계속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 신윤희 씨가. 여기에서 이 풀에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끈끈하고 이런 연합 모드로 계속 가는 것 사실 자체가 되게 어색했을 수도 있어. 신현지 씨 얘기는. 예를 들어서 넋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같이 가려고 애를 썼고 넋스 씨의 팀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라왔다면 이걸 굳이 견제 대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넋스 같은 성격이라면. 그리고 오늘 게임은 두 사람이 더 참여합니다. 유리사와 넋스죠. 둘 다 좀 밖에서 쉬다 왔는지 굉장히 멀끔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특히나 죄수복을 입고 계셨던 유리사 씨였는데 그래서 유령 플레이어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게임 룰이 조금 쉬웠던 게 유령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1위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어떤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씩 탈락을 시킬 수가 있고 이 게임 안에서 그래서 많이 탈락시키면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떤 게 적립돼 가지고 누적돼 가지고 그런 걸로 통해서 어드밴티지가 있거나 이제 이렇게 뭔가 확실한 미션을 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등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할지 이런 게 인제 룰상에 존재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포지션을 갖고 했을 텐데 이게 게임 자체가 그냥 참여자다 이래 버리니까 뭐 꼴찌를 했을 때 페널티도 없고 어떤 실리를 쫓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1 등을 하면 상금과 탈락 면제권이 주어진다고는 했는데 어차피 뭐 탈락 면제권이야 이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상금이 뭐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사람들을 많이 탈락을 시켜서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따.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많이 포인트를 딴 사람은 오늘 탈락 후보 2명을 만들고 그 사람과 다시 데스매치를 해 가지고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뭔가 인제 그런 식으로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뭐 이 두 사람한테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금이 목적이다.' 이러면 어떻게든 1 등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뒤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나 봐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덱스 씨는 '아 이게 큰일 났다.' 특히나 인제 유리사 님은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유리사 씨 같은 성격이 예를 들어서 군인이 됐다 그러면 상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호기심이 많고 말을 잘 안 듣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어딜 가서 이렇게 탐험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실은 '군인으로서의 유리사 같은 성격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바로 관심병사지. 이게 남녀를 떠나서 성격적인 면으로만 봐도. 그래서 덱스 씨는 인제 유리사 같은 캐릭터를 군 생활하면서는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인제 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홍진호 씨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게임 같이 해 보고 싶었다.' 뭔가 막 편가르게 하거나 선악구도로 보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관점이 유리사와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비슷하지, 그런 결은. 뭐 "성격이 이상하다. 사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홍진호 씨는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고 내가 봤을 땐 또 다를 수 있거든. 그리고 만약 서출구가 이 팀에 있지 않았다면 서출구의 평가도 그랬을 거야. "괴팍하다. 사람들과 어울릴지를 모른다." 근데 서출구도 정글에 와서 어울리면서 바로 알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좀 전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알잖아요. 그게 어떤 편견을 갖고 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홍진호 씨도 지금 유리사와 넋스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가 되게 중요해.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 등을 목표라고 하면 이 친구들의 1 등을 어떻게든 바짝 밀어주고 그다음에 탈락 면제권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최우선 전략일 수 있겠지. 이 사람들이 1 등이 목표다 그러면. 예를 든 거고 어쨌건 이 친구들이 어떤 게 목표냐에 따라서 내가 이 친구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걸 제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룰 설명만 봐서는 상금이 목표인가? 그러긴 또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행동도 어떤 저 상금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어쨌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홍진호 씨가 말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가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를 목표로 움직이는 인간들인가. 그래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도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뭘 위해서 움직이는지 뭘 원해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내가 내밀면 뭐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기한 임박한 싼 음식을 주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감격할 일일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맨날 뷔페 다니고 먹을 거에 대해서 풍족한 사람 내가 그걸 준다고 한들 욕먹는 일이야.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상대의 니즈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욕을 먹기도 하고 감격을 받기도 하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진호 씨는 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게임은 리얼타임 경매. 코인을 써서 뭐 밀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점수도 다르게 매겨져 있고 인제 그런 게임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게임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신현지 씨도 이 유령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포섭을 해온 사람, 설득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다. 이 키맨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유령 플레이어들의 설득을 좀 목표로 하겠다. 유리사는 좀 구경도 좀 하고 방해도 좀 하고 원래는 이렇게 좀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결국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게 목표죠. 그래도 또 못 해봤던 플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건 또 게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게임을 게임답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갔어요. 신현지 씨가 먼저 넉스와 유리사에게 설득을 시도합니다. 연합을 아직 안 짜셨다면 저희에게 1등의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떠세요? 근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등의 기회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1등 시켜드릴 테니까 탈락 면제권 주세요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신현지가 1등을 해야 자기가 탈락 면제권이 2개가 생기면서 덱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넉스나 유리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하러 왔어. 1등을 해야만 상금이 있고 다른 거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말 들은 순간 지금 얘는 지금 내 니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넉스나 유리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확인해야 돼. 협상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니즈를 갖고 있나. 니즈는 이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사이다 사줘. 이거는 이 사람의 니즈는 목마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얻는다는 그 사실 자체, 그냥 보상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사이다를 사줬으니까 똑같은 걸 얻겠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목마름이라면 굳이 사이다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니즈를 파악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도. 근데 지금 신현지 씨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들이밀었지. 상대가 원하는 걸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등을 이 안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왜? 왜 그게 나을까?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낫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납득시켜야지. 만약 납득시키려면. 그러니까 2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1등을 밀어달라고 하는 건데 2명을 살리는 이 안에서 2명을 살리는 거랑 지금 유령 플레이어가 바라는 게 왜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거기서부터가 지금 내 관점에서의 더 나은 것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좋지 않죠. 지금 뭐 1등 시켜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유령 플레이어랑 경쟁하느니만 못하지. 그래서 너 진호 형네 연합 아니었냐? 근데 이제 깨져서 따로 연합했다. 그래서 넉스는 이 유대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팀.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보죠. 너네 그 한 팀이 아니었냐라는 거. 덱스는 1등 하고 싶다. 유리사 1등 하고 싶냐고 물어보죠. 유령 플레이어보다 우리가 1등 하는 게 더 낫잖아. 누구 기준에서? 유령 기준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신현지나 덱스가 설득하는 방식은 다 자기 기준에서의 니즈를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덱스가 우리가 1등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신현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덱스와 신현지 입장에서는 내부팀이 자기네들이 1등 하는 게 좋죠. 2명을 다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령 플레이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1등 하는 게 낫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지. 자기네들의 니즈도 지금 말할 기회가 없었어.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둘은 고민을 합니다. 뭐 당장 1등을 시켜달라는데 뭐 이거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다른 팀한테 가봤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팀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네들의 니즈를 뭔가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내부팀에서 1등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들으니 지금 이 둘 입장에서는 뭐지? 바로 답하기는 참 어렵죠. 이건 그냥 자기 기준에서의 설득 방식이니까. 그리고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히 진짜. 공손히 말은 하지만 공손함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손한 태도로 물건을 팔아도 물건을 팔러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거 사지 아니면 더 싼 거 사거나 공손한 사람의 물건이 더 나쁜데 사진 않죠. 똑같은데 공손하면 사지. 비슷하고 조금 비싸면 뭐 공손한데 살 수는 있겠지만 물건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내 니즈에 맞는 물건이 아닌데 뭐하러 사. 그래서 넉스가 그러면 오케이 현지 1바 올케이라고 하죠. 여기서 1바라는 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제안을 했을 때 너의 제안도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게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얘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구나. 자기 니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겠지. 그래서 넉스가 싸돌아다니 보고 오겠어. 어쨌건 신현지 씨는 유령분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이제 코인이라도 더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지금 그 논리가 내부팀이 1등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란 말이에요. 그러면 팀이 아니라 뭐 홍진호 팀이 1등 해도 되고 파이네 팀이 1등 해도 되잖아요. 탈락 면제권이 2장 나온다는 게 더 좋은 거라면 누가 1등 시켜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 공손함 대결로 갈 거야?
그게 아니지. 근데 홍진호는 확실히 그 니즈 파악을 먼저 하려고 하죠.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가 되게 중요했다.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건 니즈 파악을 한다는 거거든.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넉스와 유리사와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게 중요하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원하는 거 그 이면에 있는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될 거지. 그러면서 이제 홍진호는 그 낮춘 질문을 합니다. 유리사님 이 게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의 태도로 물어보죠.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무난한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유리사가 원하는 게임의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유리사 씨는 저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스타일로 할지 몰라서. 근데 홍진호 씨가 여기에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방어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이게 한번 본다고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던 대로 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임이다. 유리사가 들어요. 어쨌든 이건 게임에 대한 얘기거든. 뭐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니즈가 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유리사가 그냥 재밌게 듣고 있는 거죠. 하면서. 홍진호 씨가 여기서 또 농담처럼 이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가기만 하고 오지를 않는다. 이제 분위기가 좋게 또 웃고 넘어가죠. 이게 선호하시는 대화법이냐. 그러면서 유리사가 아까 덱스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합니다. 1등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등 시켜주세요라는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게임 얘기는 됐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당신들의 니즈를 한번 들어봅시다. 홍준호 씨는 1등 하고는 싶다. 그런데 뭐 두 사람이 밀어준다고 두 사람이 1등 밀어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확실히 알고 싶은 거는 이 유령 플레이어들이 어떤 포지션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들이 움직이는 그 목적과 그 방향만 알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1등 시켜주세요. 그래서 매달리는 것도 아니야. 니즈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니즈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유령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같은 플레이어라고 느껴지는 거지. 수상자리 나와가지고 제발 이 물건 싸게 주십시오. 막 공손한 태도로 막 말해. 이 물건을 위해서 평생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아무리 예절해도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유리사는 이제 1라운드 점수 나온 거 보고 결정하겠다. 아직은 좀 봐야죠. 왜냐면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목적이 뭔지 애매하거든, 지금. 그러면 홍진호는 그러면 1라운드 때까지는 중립하겠다. 본인들의 포지션이 그거다. 그래서 그것만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겠다. 그러면 덱스 씨가 이제 홍진호 씨를 찾아와서 2명씩 팀으로 내 팀을 가는 것보다는 4대4로 가자. 그러니까 덱스는 딱 이 4명씩 1대1로 해가지고 딱 정면 승부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덱스 씨의 생각인데, 근데 홍진호 씨는 지금 유령 플레이어 자체가 워낙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죠. 이 연합으로 갔을 때. 꼴찌를 두 사람, 그 팀 내에서 두 사람이 꼴찌를 해도 그만, 1등을 해도 그만인 사람들이 껴있으면 이 사람들의 코인은 안에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운용할 수가 있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유령들은 찢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씩 팀이 됐고 결국은 덱스도 유령 플레이어들한테 의지하는 것보단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성과 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한테 밀어달라. 그렇게 하는 식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기 위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내가 어떤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 근데 이 유령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면 애매하고 차라리 그냥 저들끼리 싸우게 하자. 근데 유리사는 이제 1라운드 점수 다 먹어버릴까 아니면 2라운드 먹고 3라운드에 사람들 혼란시킬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임을 재밌게 참여해보고 싶은 거지. 뭔가 여기서 키플레이어가 돼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넉스 씨도 유령 플레이어 사람들이 이제 시간 이동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코인 써가지고 시간이나 옮겨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플레이어들 괴롭히러 왔다. 사실 상금이고 나발이고 탈락 면제권이고 이미 죽었는데 그냥 저희의 길동무 하나 더 데려갈 생각밖에 없다. 마음에 안 드는 놈 찍어가지고 꼴찌 만들겠다는 생각이 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근데 물론 이 니즈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이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유리사는 재밌게 게임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넉스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놈 하나 떨어뜨리자 이게 지금 목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각 팀이 협의를 하는데 이 파이랑 이진영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연합이랑 다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뉜 게 이 위쪽은 홍준호 팀이 먹고 아래쪽은 이진영 팀이 먹자. 덱스네 팀이랑은 덱스는 이쪽을 먹고 이 파이네 쪽은 이쪽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랑 이진영 팀만 먹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독식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저건 이진영 팀은 양쪽 팀과 다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어쨌건 파이 이진영 팀이 조금 유리한 조건 하에서 1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신현지 씨가 덱스 씨에게 파이네 팀과 얘기했던 그 7을 그냥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8, 7 다 먹어버려라. 왜냐면 10시에 파이 씨가 많은 돈을 태울 거니까 그 7시, 8시에는 많은 돈을 태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7시, 8시를 다 입찰해가지고 그쪽 점수를 다 먹어라. 어차피 큰 돈 투자 안 할 거다. 일종의 협의된 부분을 지금 배신하라는 거지, 1라운드 때. 그래서 그냥 먹어라. 어쩔 수 없어, 살려면. 덱스 씨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1라운드기도 하고, 아니야, 이번 라운드는 배신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1라운드에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1라운드에서 배신을 하는 순간 타겟이 되니까. 이게 지금 3파전인데, 3파전인 상황에서 상대 팀을, 한 팀을 배신했다는 거는 고립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배신을 할 필요는 없지. 첫 판이니까. 그래서 덱스는 이제 배신하면 안 되고 예정대로 이건 먹기로 했던 거 먹고 음, 확실하게 딸 거 따자. 근데 신진 씨는 아니 어차피 배신을 해도 저쪽은 이제 돈을 다 태우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덱스 씨는 어쨌건 연합 한번 맺었으니까 일단 하기로 한 대로 하자고 신진 씨는 아 이게 너무 많은 점수를 저쪽에다 그냥 저쪽에 너무 많은 점수를 먹는 그 과정을 견제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유리사와 홍진호 씨가 대화를 하죠. 1라운드 관전이냐. 초반은 좀 관전이다. 후반에 들어갈 생각은 있다. 진영 씨는 이 5점짜리를 자기가 코인 한 개로 먹겠다고 확인하러 옵니다. 근데 신은 씨는 이제 아깝죠. 저걸 한 개로 준다는 것 자체가. 덱스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뒤통수 치면 개판된다. 2대 2대 2 이 구도가 깨져버리는 거죠. 4대 2 구도에 유령까지도 있는 존재가 유령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진호 씨랑 서충우 씨가 이진영 씨가 그 5점짜리 들어간 걸 못 봤어요. 근데 신윤지 씨가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죠. 진영 씨는 한번 낮은 점수로 자기가 하나를 먹으니까 조금 이제 기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파이랑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도 먹을까? 그래서 진영 씨가 그냥 1라운드에 통수 치자. 어차피 서로 다 통수 칠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와가지고 덱스 8점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 씨가 덱스 씨를 뒤통수 치게 저기 들어가서 배팅을 해요. 그래서 괜히 찔러가지고 자금 양도 이러면서 가죠. 그래서 이상한 짓 했네. 이 새끼 또 이상한 짓 했나라고. 진영 씨가 가진 포지션이죠. 이상한 짓을 자주 하는. 또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제 팀이 끝난 거죠. 그렇게 서로가 이제 협의했던 부분은 이제 다 끝이지 뭐. 그 협의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먹으려고 한 이유가 참 이게 신현지 씨는 더 열받는 거지. 내가 제안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건 참았어. 근데 제가 했어.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유독 짜증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욕망이 있지만 나는 참고 있는 걸 저 사람이 할 때거든. 그때 저 사람이 진짜 짜증나는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떠들고 사람들이랑 막 왁작지껄하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내가 유독 싫어. 그러면 나는 내가 고립된 이 상황이 싫고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데 내가 그걸 참고 있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거나 그런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심리 다른 이야기에서는 지금 상처받은 초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규범적인 것, 어려서부터 생겨난 어떤 강박, 그런 게 이제 심해질 때 그 사람이 그런 걸 더 극혐하게 되는 경우.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내면에 억압돼 있을 때 그걸 극혐한단 말이죠. 이건 물론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지만 신은지 입장에서는 내가 하려던 나의 의도를 지금 제가 했어. 나는 지금 나의 초자가 누구예요? 덱스가 지금 나를 말렸잖아. 그래서 어쨌든 우린 한 팀이니까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의 내면으로 봤을 때 덱스라는 초자가 말렸어.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었지? 그래서 나는 하지만 못했어. 그러니까 저 친구의 행동이 더 극혐하는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진영 씨가 동전 한 개로 코인 한 개로 시간대를 먹을 때 뒤통수를 나중에 칠 거면서 자기 거에는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뒤통수 못 칠 인간으로 저렇게 와가지고 확인까지 해놓고 지는 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러니까 더 나의 욕망을 저 사람이 표출하고 있으니 더 극혐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만큼 기만한 거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한 개로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약속된 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기는 들어왔으니까 차라리 그걸 다시 확인하지나 말든가. 그래서 싹수가 노래 진짜라는 이 싹수가 노래라는 게 이제 신현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한 그런 욕이 되겠죠. 자기가 이겨야 하니까 그랬다고는 생각하는데 사람을 열받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좀 진영 씨가
쪼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어차피 뻔히 걸릴 것도 있었는데 이전에 윤비 씨 담그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가 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 놓고 화장실 가 가지고 숨어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 얘가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 정도로 지금 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진영 씨는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약간 그게 인제 엘리트주의에서 결국 파생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상대가 속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돼.'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윤비 씨에게 승리하는 요건이 되긴 했죠. 윤비가 나를 얕잡아 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왜 들어갔다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아까는 뭐 자금량도, 자금량도 이렇게 했지만 다시 또 들어갔었던 것까지 하니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수가 놀았구나 오빠가."라고. 근데 진영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인제 "온전한 동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인제 탈락 면제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각각 연합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 배신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연합을 위해서는 아니지. 개인을 위해서인 전략이지. 오히려 지금 진영 씨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먹고 자기의 연합은 고립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직 로드에서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돈도 없고 동맹도 없고 정말로 혼자가 돼서 야생해 갖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수직 로드에서 그렇게 허당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는 다른 사람을 찍었지. 그때 후지미나를 데스매치로 보냈잖아요. 본인이 아니었어. 본인은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가 아니지 이 패배는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패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연합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가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처참하게 뭐 실수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개인의 패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것까지도 좋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자신이 동맹이 없진 않았지. 그 팀은 여전히 자기를 그래도 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물론 이게 대등한 팀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인제 좀 계산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브레인이지만 뭐 같이 의논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혼자가 되어 야생에 갔고. 야생에 간 거는 상대팀한테 찍혀서 보내진 거지. 그 실은 지금 진영 씨가 설명하는 건 야생이 아니라 인제 지하 감옥으로 치환하면 후지미나 씨는 해볼 만한 얘기지. 이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배신 연합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를 생각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우승하는 게임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영 씨가 이 혼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열등감과 두려움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은 감정일 수 있는데 진영 씨가 그 유리사를 흉내내려고 그런 협박이나 흔들기를 해보려고 했었죠. 홍진호 씨에게 써먹어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홍진호나 덱스처럼 이렇게 팀원 대신 나가서 부수기 이런 거를 좀 따라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서 내가 좀 멋있다고 생각한 '아 저런 거를 내가 좀 장착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좀 시도해 보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씨를 온전히 내 장기 말로 데리고 갔다기보다는 나도 팀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는 거를 해 보고 싶었지만 어쨌건 진영 씨는 우선순위가 나의 1 등이니까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유리사처럼 홍진호 씨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살리에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항상 1 등만 해 오다가 어느 순간 '나는 1 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삶을 겪으면서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것을 부럽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했던 게 지금 이 진영 씨가 이 피해 게임에서 보여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으로 남은 게 아닌가. 원래 그렇게 진영 씨가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 사람을 좀 흉내내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후지민 씨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은 이랬어요."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태도. '이 사람이 지금 내 의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줘야지.'라고는 선생님 모드잖아요. 근데 후지미나를 에게 그게 인제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반성으로 파이의 어떤 손을 잡아 주고 인제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영 씨가 지금 이 피해 게임을 하면서 그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금 뭐 유리사가 했던 행동이나 아니면 홍진호의 덱스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배워가는 이면에는 자기가 가진 원래의 엘리트 의식 그리고 그것이 좀 무너져 있던 기간들, 패배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자꾸 행동들이 좀 튀는 행동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덱스가 1라운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개판되네. 신현 씨가 그랬잖아. 우리도 7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뒤통수를 먼저 쳤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좀 덱스가 야속하기도 하는 면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진영 씨에게 꽂히는 거지. 왜냐면 덱스 씨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1라운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파이 씨는 원했던 점수를 다 먹었지만 진영 씨는 덱스와의 점수 경쟁에서 그 코인 경쟁에 져가지고 점수를 많이 먹지 못했죠. 그리고 유령들은 지켜보기만 했고 신현 씨는 고소해서 웃습니다. 돈만 깨졌다고. 이제 진영이 때문에 후달려 죽겠다. 뭐 게임 하겠어 무서워서 이러면서 슬슬 긁죠. 음. 진영 씨는 저런 말들보다 자기가 돈을 쓰고도 못 먹은 것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점수도 못 먹고 뭐 배신자 낙인 찍히고 뭐 너무 실이 큰 상황이죠. 득보다 실이 너무 크지. 우리가 배신자인 거 들킨 이상 우리는 100% 우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음. 어떻게든 누가 꼴찌를 하더라도 배신자 그 데스매치 찍힐 테니까. 근데 2라운드에서 진영 씨가 현지 씨한테 "현지 나를 한번 믿어주겠니?" 라고 하면 믿을 리가 없죠. 이거는 어떤 이권 이득을 제안을 해도 상대에게 그 후속으로 협상은 불가능해요. 뭐 어차피 이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 말짱 꽝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돈을 주면 몰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예전 거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나도 그거 들고 튀고 싶거든. 이 사람과 관계에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더 이상 같이 무언가를 하긴 좀 힘들죠. 나를 한번 믿어주겠냐 하지만 덱스도 믿을 리가 없죠. 아쉽다. 대체 뭘 바란 거냐. 일말의 희망.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지. 어떻게 거기서 지금 다시 이럴 수가 있지? 뭔가를 제안을 하든가 뭘 주겠다고 제안을 하든가. 근데 미래의 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뭘 줘야지. 당장 얼마 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 하든가.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줘도 지금 안 될 텐데 지금 저렇게 하면서 믿어보겠니라고 하면 믿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 근데 2라운드에서는 홍진호 씨가 점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미래로 보내버리는 전략을 써가지고 큰 점수를 얻게 되죠. 근데 파이 씨도 2라운드에서 9점을 먹으면서 결과적으로는 1점 차이로 이기고 있죠. 덱스가 이제 다시 또 도와달라고 합니다. 유리사에게. 그러면서 신현 씨가 막판 어떻게든 저희가 막판 뒤집게 가야 그림이 재밌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또 시청자 입장에서의 또 설득이죠. 뭐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주려는 신지 씨의 제안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이제 그걸 유리사와 넉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지. 지금 넉스는 한 사람의 탈락이지. 누군가를 떨어뜨리겠다. 넉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막 비슷비슷하다가 자신들의 활약으로 누군가가 딱 떨어지는 뭐 이제 그런 걸 원했을 수도 있고 유리사는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면서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현지 씨는 자꾸 그 이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자꾸 뒤밀고 있죠. 저희는 이걸 뒤집을 만한 키가 있다. 줄만 잘 서주면. 26점까지도 덱스가 26점까지도 먹을 수 있다. 넉스와 유리사가 해줄게라고 합니다. 파이씨도 제안을 해요. 저실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1점 싸움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유리사랑 넉스가 코인을 합쳐서 나 점수 자기만 점수 먹고 그냥 시간 밀어서 끝내버려 달라가 지금 파이의 제안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거든. 그게 누구 입장에서 베스트냐는 거지. 그래서 3점 먹으면 끝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왜 베스트지? 다들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입장에서 베스트인지 이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너. 그래서 파이 씨는 제발 오빠만 확실하게 정해주면 이길 수 있어. 그 넉스 씨는 그래서 뭐라는 표정이죠 실은. 그래서 제발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죠. 진짜로 유령 플레이어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 팀 운명이 갈리겠구나. 그래서 가서 빌고 빌었다. 그래서 넉스가 널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약속해라. 탈락 면제권을 진영이를 주지 마라.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면제권 그냥 진영이 줄 생각이었다. 어차피 신의를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진영 씨와 파이 씨가 상당히 결이 비슷하죠. 그걸 진영 씨에게 얘기하고 진영 씨도 그 제안 굳이 지킬 필요 없다. 오케이 하고 일단 1등만 만들면 내가 꼴등이 안 된다면 탈락 면제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수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은 존칭이지만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허락해 준 거지. 수락해 준 거니까. 그러면서 게임 중에도 계속해서 파이 씨는 넉스에게 애원을 합니다. 진짜 한 번만. 뭐 평생 충성을 다할게 뭐 그러지만 오히려 저렇게 과할수록 신뢰는 안 가요. 과하게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물론 과하게 매달린다고 진실이 아니다 이건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걸었거든.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거를 신의를 지켜야겠다 아니다는 이 사람이 과거의 행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같이 꿇을 생각이었다. 근데 무릎 꿇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쨌건 진짜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었다. 왜냐면 1등을 못하면
이제 데스매치를 가야 되는 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홍진호 씨가 이제 마지막에 59분 그거 하나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홍진호 씨의 포지션이 유리형 플레이어와 그래도 맞아떨어진 부분은 홍진호 씨는 유리사가 게임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거든.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줘 이런 식이었으니까 유리사가 원하는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대접이 그래도 근접한 사람이었고 넉스 씨 입장에서는 떨어뜨릴 사람을 골라야 돼. 그런데 1등 시켜줘라고 다들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최소한 날 1승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 넉스는 지금 누구 하나만 걸려봐 이거고 유리사는 게임 재밌겠다 이건데 지금 이거에 우리 나 1등 시켜줘 이 니즈가 통하냐고. 홍진호는 근데 너네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할지만 알려줘. 그래 난 한 놈만 걸려봐야. 그거에 지금 홍진호는 충돌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야. 유리사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홍진호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마 홍진호가 자기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어떤 태도나 이 사람이 가진 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이 주는 신뢰감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게이머로서의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 일종의 존경과 비슷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이 게임 안에서 유령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원해주고 싶은 팀, 그나마 내가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팀, 우리 니즈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팀은 지금 홍진호 씨 팀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쨌건 유리사나 넉스나 이 3라운드를 즐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파이한테 3점을 주냐, 진호한테 3점을 주냐. 그런데 넉스 씨는 파이가 자기 살려고 우리 팀 윤비를 찔렀다. 같은 아군이었는데. 그러면서 파이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로 넉스 씨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게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만큼 넉스와 윤비 그리고 하승진까지 그 사람들의 이런 유대감은 강했지. 그러면서 파이한테 진영 탈락 면제권 주지 마라 이 말도 너무 쉽게 그냥 그렇다고 해버리니까 그걸 또 너무 쉽게 그렇다는 그 모습을 보고 얘는 그때뿐이구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넉스 씨 입장에서는 한 놈만 걸려라였는데 나에게 거짓을 미리 보여준 거짓된 태도를 보인 너 좋다 잘 걸렸다 이거란 말이지. 넉스 씨 입장에서는. 근데 한 놈만 보내지는 꼴찌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1등을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놈만 보내자니까 지금 넉스 씨는 그래 파이 너 잘 걸렸다요. 이렇게 돼버린 거지. 유리사는 그래 게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고 마지막 거 그래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이게 지금 홍진호 씨와 또 딜이 된 거고. 근데 거의 실은 홍진호를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홍진호 씨가 1등을 했죠. 파이 씨가 1등에서 밀려났고 게임을 해보고 싶은 유리사는 3라운드에서 큰 점수를 따는 경험을 하면서 게임을 나름 즐겼고 넉스는 파이 너 잘 걸렸다가 되면서 파이의 1등을 저지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니즈를 확보했으니까 점수는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파이는 1등을 하지 못하고 진영 씨는 꼴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영 씨는 탈락 후보가 돼서 데스매치를 치르게 되는데 진영 씨가 지겹다 지겨워라고 하는데 진영 씨가 데스매치를 그렇게 많이 했나? 지겨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서출구에게도 탈락 면접권을 줍니다. 서출구 씨는 좋아하고요. 프레스웨트 맛있겠네요. 그리고 진영 씨는 데스매치 상대자를 고르는데 신현지 씨 당연히 고를 거라고 예상되는 플레이어였죠. 그리고 파이 씨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파이 씨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뭐 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에도 윤비 씨 골랐을 때 좀 놀랐는데 이건 더 놀라는 거지. 뭐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거에 파이는 이제 싸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왜 파이를 찍었는지 가늠하지 못해. 원래대로라면 홍진호 서출구는 못 찍는 거고 그러면 나와 다른 팀이었던 덱스 신현지를 찍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현지 씨가 자기가 데스매치를 나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진호 씨한테 이제 누구를 찍을 생각이냐. 근데 홍진호 씨는 5대5긴 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야생이기 때문에 선택해달라.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의 니즈를 충족시킬 뭔가가 있으면 내 마음이 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홍진호 씨가 신현지 씨를 데스매치 보내고 싶겠어요? 파이를 보내고 싶겠어요? 아무리 신현지가 자기에게 그런 이빨을 드러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야생팀에 그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찍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좀 주겠니? 라는 게 홍진호 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홍진호 씨의 지금 제안이고 서출구 씨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서출구 씨는 네가 우리에게 등 돌렸던 너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잠재워줘 라는 게 서출구 씨의 서출구 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가장 그 깊은 곳의 마음은 같지. 그래 그 깊은 곳의 마음은 현지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 홍진호나 서출구나. 그런데 홍진호 씨는 이게 지금 어쨌건 다른 연합이기도 했고
여기서 만약 대놓고 신현지의 편으로 가면 2대2대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4대2 게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순 없지, 게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여기서는 홍준호 씨는 어떻게든 파이를 데스매치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서출구 씨는 내 상처를 좀 어루만져줘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모를 때는 그 야생을 돕는데 돈을 썼던 서출구예요. 윤비랑도 그렇게 오랫동안 논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윤비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덱스 안 보내고. 그게 서출구 씨의 마음이야. 서출구 씨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덱스와 신현지가 자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홍준호 씨는 힌트를 줍니다. 나한테 명분을 좀 주지 않겠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홍준호 씨는 돈을 달라. 그게 이제 명분으로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홍준호 씨가 당장엔 나의 그냥 이득에 나는 신경을 쓸래. 이 말은 너와의 정이 있어서 너를 뽑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당장 나는 나의 이득에 신경을 쓸래. 이 말이잖아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그래서 홍준호 씨는 그냥도 살려주고 싶지. 실은 돈을 쓰고서라도 신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드러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안 찍기로 합니다. 소출구는 신현지한테 서운함이 커요, 지금. 일찍부터 나 죽이려고 진영이랑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런 거 들었으니까. 당사자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으니까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왠지 파이 뽑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믿었던 사람이니까 더 서운한 거지. 홍준호 씨는 어차피 오늘 죽이냐 내일 죽이냐 싸움이다. 어차피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서출구 씨는 신은지 씨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궁금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듣고 싶은 말은 내 서운함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 명분을 줘란 말이에요. 홍진호 씨는 내가 게이머로서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을 줘오고, 서출구 씨는 네가 그래도 야생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내가 서운함을 좀 누를 수 있는, 서운함을 없앨 수 있는 그 명분을 줘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현지 씨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신현지 씨가 결국 서출구와 홍준호 두 사람이 도움을 다 받았지만, 신현지 씨는 홍진호 씨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었고, 서출구 씨에게 지금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궁금해서 라는 이 말에는 실은 나는 야생이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진영 씨도 끌어들여 보려고 했고 그런 거다. 그래도 오빠가 나를 떨어뜨려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서운했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라는 말을 했다면 서출구 씨가 고민하고 여기서 네가 어떻게 그러냐 막 티격태격했어도 결국은 파일을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실은 서출구 씨는 돈 없이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서출구 씨의 니즈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지. 홍진호 씨의 니즈도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으로 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신현지 씨는 오빠가 들은 게 있다면 발단은 나기 때문에 미안하단 말은 하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사과는 해요. 그러면서 뒤통수는 그거에 대해서 억하심정은 많이 없다. 근데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걸 스파이로 하지 않았던 거냐, 우리를 위해서. 나랑 갈등 있는 척, 나의 뒤통수를 치러 가는 척 관계를 맺고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네가 우리를 위해서, 나도 내가 너를 생각했던 것만큼 너도 우리를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야속한 거죠. 이 친구, 왜냐면 서출구는 지금 이 생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 현지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영이 뒤통수 치려고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믿어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서운하니까 지금 그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나는, 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신현 씨는 이제 할 말이 없다. 근데 그건 이미 지나온 일이라서 나는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한번 살려줘. 이것도 웃기다 사실. 그래서 서출구 씨가 진호 형이랑 나도 똑같은 딜을 제시할게 라고 하거든요. 서출구 씨는 원래 돈 생각 없었는데 네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면 나도 그냥 돈 받고 내 개인적인 감정 팔았다. 물론 여기서 신현지 씨가 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려면 해, 이렇게 오히려 세게 나갔기 때문에 서출구가 결과적으로 신현지를 도왔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신현지 씨는 조금 더 여기서 서출구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이랬다면 1,000만 원 필요 없이 서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서출구는 애초에 뭔가 이 중립의 명분 이런 거 필요 없거든. 도안이면 내가 할 건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신은 씨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그 야생에서의 다정함을 보였거나 그런 야생에서의 동생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였다면 서출구 씨의 마음이 훨씬 더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서출구 씨는 흔들리고 싶어 했어.
어 그 부분을 신윤지 씨가 좀 건드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진호 형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는 거야. 그런데 씨는 진호와 서출구의 패턴은 완전 다르지. 홍진호 씨는 "내가 너에게 감정 있는 거 아니다. 다만 우리는 어차피 다 각계의 전투를 하고 있는 각자의 팀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미 팀인 거 인정. 너의 의도 인정. 하지만 네가 만약 그런 실력 주면 돕겠다." 그런 게 물론 홍진호 입장에서는 돕기 위한 명분 만들기였지만, 근데 지금 서출구는 이 감정은 감정대로 표현하고 돈은 돈대로 또 받겠다 이래버리니까 신인지 입장에서는 내가 실컷 사과했고 이랬는데 또 돈을 달라고? 이거는 지금 신인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함이 있잖아요. 화가 나 있잖아. 화나서 돈 달라는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제 신현지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쪼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널 또 살려주면 난 병신이니까." 이 말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너에게 너를 살리려고 했었던, 네가 살길 바랬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라는 뜻이지. 그 마음이 지금도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너를 그래도 살리고 싶은 내가 병신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신현지 씨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고 화가 나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장 여기서 이 말을 들어주기 싫지. 그래서 추가 특별권하고 나 뽑으라고 하고 끝납니다. 근데 파이가 여기에서도 또 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니 나도 고마우니까 그걸 내가 갚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다. 그러니까 덱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냐. 서출구는 지금 자기의 서운함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 신현지가 야속한 거야. 서출구와 신현지의 갈등을 보고 홍진호 씨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덱스 씨는 그냥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무슨 말이 저렇게 많은지 좀 감정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신현지 씨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실리로만 따지면 1,000,000원 주고 자기가 데스매치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서출구와 신현지 입장에서, 신현지 씨 입장에서는 감정 싸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1,000,000원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건 이 사람의 분노가 유지된다는 얘기거든. 네가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는 했는데 왜 진호 형님한테는 1,000,000원을 주고 나한테는 안 줄까? 그러니까 서출구 마음에는 '야생팀은 나를 제외하고 셋이냐?' 이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음. 신인지 씨는 "오빠가 그렇게 화가 난다면 나한테 그 분노를 표출해라." 이게 실은 가족 같은 사이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게 가족 싸움 같잖아요. "그렇게 화나면 그냥 나 찍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출구 씨만 순서를 남겨 놓고 있어요. 서출구 씨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호 씨와 얘기를 하자고 해요. 는 이제 그만하라고. 너무 오래 얘기를 하니까. 신현지 씨는 이제 할 말 한 표정을 또 짓고 있죠. 서출구 씨는 덱스에 그 방금 "빨리 해." 이런 것도 이게 '내가 지금 신현지를 덱스 매치에 안 보내는 게 당연한 거냐.' 음 좀 억한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서출구 씨가 이 전날 윤비와도 그렇게 오래 논쟁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찍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게, 결국은 어제는 덱스, 오늘은 신현지를 데스매치 안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홍준호는 네 소신껏 해라. 내가 뭐라 하진 않겠다. 네가 뭘 하든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좀 차분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서출구 씨는 신현지 씨를 뽑지 않기로 하고 악수를 하면서 "다 푼 거다." 이러면서 둘이서 살짝 포옹을 하는데, 서출구 씨한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신현지 씨의 그런 사과도 필요했지만 혼자서 갈등을 오래 하면서 결국 나는 신현지를 내 손으로 데스매치를 보내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신현지가 나에게 조금 더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미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하고 그런 걸 듣고 싶었겠지. 내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극적으로 1,000,000원 딜 성공한 서출구인데 뭐 실은 그 1,00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자기가 좀 인정받는 게 중요했겠지. 서출구 씨는 좀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파이 씨는 좀 화나죠. 뭐 나 안 찍을 것처럼 실컷 그래 놓고 이렇게 금방 끝날 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지랄이냐고. 열받지 파이 씨는. 그러니까 덱스 씨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서출구의 마음을 잘 모르죠. 왜냐면 덱스 씨는 뭐 도안이면 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을 뒤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서출구 씨의 저런 복잡한 생각하는 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지. 그럼 자기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도 좀 스스로가 좀 외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가오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결국 끝까지 얘기해서 돈을 뜯어냈다라고 이제 홍진호 씨는 얘기하지만 저게 실은 서출구 씨의 갈등의 원인은 1,000,000원은 아니었지. 그러면서 진영 씨는 인제 파이 님을 제 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 게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번 게임뿐만 아니라 다음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 그리고 데스매치는
이진영 씨가 이겨요. 실은 파이 씨한테도 승기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좀 패착이 있더라고요. 파이 씨는 그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진영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넉스에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탈락 면제권을 주지 않는 대가로 파이님을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알았다. 내가 있는 한 파이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건 넉스의 말이었지. 파이는 그 전날 덱스와 신현지와도 한 팀을 했었는데, 그리고 신현지와 덱스 관점에서 파이가 자기네 팀과 연합을 안 하게 된 거는 자기의 배신 때문이었는데, 파이가 뭐 그런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어쨌건 파이가 덱스와 신현지와 잘 이렇게 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넉스가 그렇게 말한 게 무슨 상관이야. 유령 플레이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둘 모두 잃을 게 없어야 가장 강할 수 있고, 파이님이든 저든 한 명만 살아남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혼자 게임을 하면 되지 연합 안 하고. 왜 혼자 살아남아? 왜 상대를 죽여? 우리는 이제 한 팀이면 안 되겠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덱스보다 파이가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이기기가 더 쉬웠던 거죠. 왜냐면 파이랑 같이 해보니까 파이가 꼴찌를 했었잖아요. 그때 진영 씨 말 안 들으면서.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게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덱스는 데스매치를 몇 번 이긴 후지의 미나를 이겼고 하승진도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덱스보다는 파이가 더 만만한 상대였던 거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찍을 수 있는 게 결국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덱스, 파이, 신현지. 근데 신현지는 지금 고정이고 오히려 파이가 고정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진영 씨는 가장 내가 이기기 쉬운 두 사람을 고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넉스가 얘기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뭐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었으면 중간에 배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런 평판을 생각했으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팀을 그렇게 고립시켜 놓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영 씨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꾸 다른 것처럼 느끼고. 어쩌면 이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 파이 씨가 제일 약해 보여서 골랐어요. 아무리 한 팀이었지만 그래도 내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차마 말할 수는 없었겠지. 그렇게 파이 씨는 절을 하며 떠나갑니다. 피해게임2가 파이 씨에게 준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파이 씨를 제가 이전에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파이 씨가 이전에 보였던 안 좋은 이미지가 상당 부분 많이 좀 희석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소출구 씨가 물어봅니다. 소출구 씨도 이해가 안 가거든. 다들 이해를 못 하거든. 왜 파이를 찍었냐? 진영 씨가 저는 우리 둘이 같이 가면 오히려 서로 약해진다고 봤어요. 송진영 씨가 얘도 진짜 이상한 애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 근데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승리가 우선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었겠지. 아무리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게 이제 개인전으로 갈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내 뜻대로도 안 움직일 거고. 누나 떨구고 이제 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래주머니냐고. 이제 저희 멀리 왔네요라고 말을 돌리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제 최종만을 앞두고 있네요. 최종화까지 합쳐가지고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욕심이 과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